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백악관 자료, 이걸 통해서 미국과 호주 간의 아주 중요한 합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만나서 수십억 달러 규모 거래를 포함한 아주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양국 동맹의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신호탄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게 단순한 어떤 외교적 표현 이런 걸 넘어서요. 양국이 실제로 자원, 또 자본, 기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유하고 협력할 건지 상당히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단순 합의가 아니라 거의 실행 계획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특히 핵심 광물이나 국방, 그리고 경제, 기술 분야에서 그 깊이가 상당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들여다볼 자료는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한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호주와 수십억 달러 거래 치결, 바로 이 문서인데요. 저희 목표는 이 합의들이 단순히 양국 관계를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이나 안보 지형, 또 미래 기술 경쟁에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던지는지 그 핵심을 딱 뽑아내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분야는 역시 핵심 광물 및 에너지 우위 확보 이 부분입니다. 양국이 핵심 광물 프레임워크라는 걸 체결했다고 딱 명시되어 있죠. 네, 프레임워크 체결이라는 표현 자체가 벌써 단순 협력을 넘어서 뭔가 제도적인 틀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로 읽히는데요. 양국의 그 풍부한 자원 잠재력을 활용해서 이걸 글로벌 공급망 협력의 어떤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 이런 야심이 좀 엿보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투자 계획까지 밝혔다는 점이 중요해요. 앞으로 6개월 안에 양국 정부가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건데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프로젝트들에서 회수 가능한 자원 가치가 무려 530억 달러로 추산된다는 점입니다. 와, 30억 달러 투자해서 530억 달러 가치? 이건 거의 1대 17이 넘는 비율인데요. 이런 파격적인 기대치는 양국이 이 광물 확보에 얼마나 절박하고 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선 어떤 전략적 배팅? 이렇게 보이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 이걸 벗어나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죠. 여기에 더해서 미국 수출입은행 EXIM이라고 하죠. 여기서 22억 달러가 넘는 금융지원 의향서 7건을 발급했다는 내용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총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가로 유치하겠다 이런 목표인데 이건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을 통해서 민간 자본까지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겠다 이런 다각적인 접근인 거죠. 정부가 직접 투자하고 또 수출입 은행까지 동원한다는 건 그만큼 이 프로젝트들의 규모가 크고 중요하지만 동시에 어쩌면 민간 투자 유치가 쉽지 않거나 혹은 위험 부담을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사실 핵심 광물 개발이라는 게 초기 투자 비용도 막대하고 환경 문제라든지 고려할 변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보증이나 금융 지원이 민간 투자를 이렇게 끌어들이는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위험 분산하고 투자 촉진 이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미국 국방부까지 직접 나섰다는 점도 좀 인상 깊습니다. 서호주에 연간 100톤 규모의 첨단 갈륨 정제소를 건설하는 데 투자한다고요? 갈륨이면 반도체나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잖아요. 이걸 호주에서 직접 정제하겠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원자재를 파는 수준을 넘어서 부가가치가 높은 정제, 가공 단계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국가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정제 능력을 동맹국 안에서 확보함으로써 공급망의 안정성 그리고 회복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포석이죠. 결국 이 핵심 광물 분야 협력은 경제를 넘어서 에너지 안보, 더 나아가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경제 안보의 핵심인 광물 자원 협력을 이렇게 다졌다면 이제 전통적인 안보, 즉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는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 텐데요. 이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이 좀 주목할 만했나요? 국방협력 역시 이번 합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호주가 방위비 분담을 늘리고 새로운 국방 투자를 약속한 것이 배경인데요. 이걸 통해서 미호주 동맹을 단순히 유지하는 것을 넘어 한 단계 더 격상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구체적인 무기 구매 계획 규모도 상당하던데요. 그 엔듀리 1사의 무인 수중 차량 UUV라고 하죠. 이걸 12억 달러 규모로 구매하고 또 별도로 26억 달러 계약으로 아파치 헬리콥터 1000물량도 인도받는다고요. 와, 단순 계약만 해도 거의 40억 달러에 육박하는 정말 큰 계약들이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무인 수중 차량 같은 경우는요. 단순히 현재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미래의 해양 안보 환경 변화에 선대적으로 대비하려는 그런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첨단 무기체계 도입은 양국 군간의 상호 운영성을 높이는 데도 아주 크게 기여할 거고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기술 파트너로서의 관계로 나아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AUKS, 오커스라고 하죠. 호주, 영국, 미국 3자 안보 파트너십과의 연계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호주가 이미 지난 2월부터 미국 잠수함 산업 기반 확충에 10억 달러를 기여했고 또 연말까지 1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라는 내용은 이 파트너십이 아주 구체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네, 이건 AUKS의 핵심 과제인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매우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호주가 자국의 잠수함 확보를 위해서 미국의 생산 역량 강화에 직접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이 파트너십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잠수함 인도 시기를 앞당기려는 현실적인 노력이기도 합니다. 그냥 약속이 아니라 실제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에도 큰 투자가 이루어지네요. 호주가 통합방공 및 미사일 방어 IAMD 능력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이 중 20억 달러가 미국 기업과의 합동 공중 전투 관리 시스템 관련 계약이라고요. 인도 태평양 지역의 그 안보 지형 변화에 대한 양국의 공동 대응 의지가 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호주의 유도 무기 및 폭발물 처리 GWEO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군수품 공급망의 탄력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완성된 무기를 사오는 것을 넘어서 유사시에 호주 안에서 필요한 무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거나 정비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주권적 역량을 키우려는 장기적인 안보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국방협력이 미국 내 특정 지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언급이 있다는 거예요. 수출 협력 절차를 간소화해서 텍사스, 플로리다, 아칸소, 엘라바마주에 있는 200개 이상의 제조업체를 직접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요. 안보 동맹이 경제적 효과로까지 이어지는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국방협력이 안보 강화라는 그 1차적인 목표를 넘어서 양국의 산업 기반 연계, 기술 공유, 공급망 통합, 나아가서는 일자리 창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주 다층적인 협력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맹의 질 자체가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 광물에서 국방까지 정말 양국 간의 연계가 아주 촘촘해지는 느낌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축인 경제 번영과 기술 협력 분야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는 미래를 위한 포석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혁신, 경제 성장, 기술 리더십을 양국이 함께 주도하겠다, 이런 야심찬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봐야겠죠.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숫자는 역시 호주 연기금의 대미 투자 계획입니다. 호주의 그 슈퍼애뉴에이션 펀드라고 하죠. 이게 미국 투자를 2035년까지 무려 1조 4,400억 달러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인데요. 현재보다 약 1조 달러. 와,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이 넘는 돈이 추가로 투자된다는 건데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네, 정말 전례 없는 규모의 투자 계획이죠. 이 막대한 자금 유입이 수만 개의 고임금 미국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료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호주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 담긴 가장 중요한 저축 통장을 미국 경제에 그냥 통째로 맡겨서 함께 굴리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신뢰, 그리고 경제적 통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규모의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양국 경제는 정말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되겠네요. 그런데 이런 거대한 금융협력 외에 좀 더 전통적인 무역 분야의 합의도 있던데요. 미국산 소고기의 호주 시장 접근 확대 약속 이런 것들 말이죠. 네, 농업 분야는 여전히 양국 교역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고기 시장 접근 확대는 특정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간의 경제적 유대를 다지는 보다 전통적인 방식의 협력 강화라고 볼 수 있겠죠. 거시적인 협력과 함께 이런 미시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흥미롭게 본 부분이 바로 우주 협력입니다. 나사하고 호주 우주청이 민간 우주 및 항공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기본 협정을 체결했다는 소식인데요. 더 놀라운 건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그러니까 유인 달 탐사 복귀 계획에 호주가 개발한 기술 로봇가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네, 우주 분야는 기술 패권 경쟁의 최전선이자 미제 산업의 보고라고 할 수 있죠. 이 협정은 양국이 단순히 지구상의 문제를 넘어 우주 공간에서의 탐사 그리고 기술 개발에서도 아주 긴밀한 파트너가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특히 호주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기술이 적용된 로봇을 보낸다는 것은 양국 간 기술 협력의 수준이 상당히 높고 실질적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죠. 정말 예상치 못한 수준의 협력이네요. 자원, 국방을 넘어서 우주까지 파트너십이 확장되는군요.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양자 기술 번영 협정, 테크놀로지 프로스페리티 딜, 개발 및 착수 합의도 눈에 띕니다. AI, 양자 컴퓨팅 같은 정말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술 분야에서 공동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건데 이 협정, 딜이라는 형태가 갖는 의미는 뭘까요? 그냥 단순하게 협력하겠다 이런 선언을 넘어서 협정, 딜 형태로 구체화한다는 것은요. 양국이 연구개발 자금 지원, 인력 교유, 기술 표준 설정, 그리고 중요한 데이터 공유, 이런 것들에서 실질적인 로드맵과 일종의 의무까지 공유하겠다, 이런 약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 초기 단계부터 함께 방향을 설정하고 결과물을 공유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다른 경쟁자들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죠.
그렇군요. AI나 양자 기술 같은 경우는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지금 어떤 표준을 만들고 어떤 방향으로 협력하느냐가 미래의 판도를 결정지을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핵심 광물, 국방, 그리고 첨단 기술까지 거의 모든 전략적 분야에서 미국과 호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단순히 협력을 넘어 거의 통합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단순히 양국 관계를 넘어서 인도 태평양 지역 전체, 나아가서는 글로벌 질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미국과 호주는 핵심 광물 확보라는 그 경제 안보의 기반부터 시작해서 군사적 상호 운용성 증대와 방위산업 연계라는 전통적 안보 강화, 그리고 AI, 양자 컴퓨팅, 우주 탐사 같은 미래 기술 리더십 확보에 이르기까지 정말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그리고 매우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당장 수십억 달러의 투자가 집행되고 장기적으로는 조 단위의 경제적 연계가 예고된 만큼 양국 관계는 확실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 합의들이 단순한 어떤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자원 배분, 자본 이동, 기술 개발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라는 점이죠. 여러분께서도 보셨듯이 투자액, 사업 내용, 참여 기관까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번 합의가 갖는 무게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대 담론들이 결국 우리 삶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의 가격과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는 우리의 안정과 직결될 수 있고요. 또 AI나 우주 기술의 발전은 미래 사회와 산업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테니까요.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 주변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흐름의 일부인 셈입니다. 바로 그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협력과 경쟁의 역학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또 현명하게 대비하는 데 필수적인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핵심 자원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형성되는 이런 강력한 동맹 구도는 앞으로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자, 오늘 미국과 호주 간의 심도 깊은 합의 내용을 쭉 파헤쳐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자료에서 확인했듯이 국방, 핵심 자원, 첨단 기술 등 거의 모든 전략적 영역에서 미국과 호주 간의 통합, 그리고 상호 의존성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깊어진 상호 의존성이 양국에게 가져올 예상치 못한 기회는 무엇일까요? 반대로 혹시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취약점이나 예기치 못한 갈등의 씨앗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오늘 살펴본 자료에 명시된 내용은 아니지만 한 번쯤 이면의 가능성까지 숙고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지적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